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것을 인사만에 하려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진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또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35년 정도 교직에 계셨는데 고생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진학 특강 마련했는데요. 어머니들 내일신문 배송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파여고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소문도 좋고 결과도 좋게 나오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좋게 나와서 우리 지역 이 학생들 따님 두신 어머님들도 영파여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많이 실제적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 변화의 핵심에 바로 영파여고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이신 우리 김성희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엄청 많으시고 또 중학교에도 근무하시고 고등학교에도 근무하시고 하셔서 고입과 대입을 융합적으로 이렇게 포괄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까이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학교에 와서 강의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김성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파여고 진로진학 상담교사 김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저는 지금 현재 몹시 이제 바쁜 상황에 있기는 해요. 저희가 기말시험 끝나자마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생기부를 위해서 열심히 특강을 하거든요. 지난주 며칠 전에는 저희가 전직 외교관이신 유복열 대사님을 모시고 정치외교 특강을 8차례에 걸쳐서 하기로 하고, 어제도 학과 특강을 7개의 대학생들의 멘토들을 모시고 학과 특강도 했고, 과학 심화 특강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과목 선택을 변경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년 학생들은 내년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2학년 아이들은 3학년 과목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1학년 때 선택을 했던 과목 중에 본인들이 2학기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1학기를 공부를 해보니 2학년 2학기에 내가 선택했던 과목을 못할 것 같다, 아니면은 진로가 바뀌다 보니까 과목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과목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서 바꿔야지 그냥 친구 따라 바꾸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총 4단계에 걸쳐서 과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1단계가 담임 선생님 상담이고 2단계가 저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도 제가 이제 학생회랑 상담을 해보고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제가 사인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교무실을 나가면 줄 서 있는, 아이들이 줄 서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하루에 저한테 이제 과목 변경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음 학년의 과목 선택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이번 주에 조금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명 이상씩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께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윤덕쌤 말씀을 듣고 이제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이제 강의 장소는 저는 처음이긴 해요. 근데 이 장소가 생각보다 아늑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늑하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 얼굴이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함께 자녀를 기르고, 저는 이제 아이들은 다 크긴 했습니다. 둘 다 성인이긴 하고, 아이들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애썼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을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2015년에 자유학년제를 교육부 지정으로 연구학교 기획을 몇 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자유학년제 연구학교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교무부장님들, 교감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교육청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오느냐 한번 알려달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자유학년제는 이런 걸 합니다 라고 이제 소개드리는 시간도 가졌는데, 그런 강의 같은 경우는 주제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걱정할 일이 크게 없었는데,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어디까지 알려드릴까? 어떤 것까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조금 많이 하다가 진학이라고 하는 거는 1시간 반에 끝날 만한 얘기는 아니라서 댁에 가셔서 자녀들과 같이 찾아보실 수 있는 정보들로,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집에서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떠오르시나요? 나는 어디서부터인가? 나는 어디서부터인가? 저는 대학교를 입학할 쯤에 삐삐를 썼어요. 대학교 입학할 쯤에 삐삐를 쓰다가 졸업하기 전쯤에 시티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그 공중전화 있는 데 가서 해야 되는 시티폰. 그러고 나서 시티폰이 짧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벽돌폰 아시죠? 벽돌폰, 손에 이렇게 벽돌 하나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거를 쓰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저렇게 이제 날씬한 플립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플립폰을 썼는데, 플립폰을 사용한 지 한 5년인가 이렇게 됐을 때 아이폰이 나왔어요. 저기 이제 네 번째 화면에 보이는 그런 스마트폰의 형태, 화면이 나오는 휴대폰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불과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은행 업무도 볼 수가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시간들을 쭉 살펴보니까 3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간을 우리는 잘 쫓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런 이제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실 수 있나요? 저도 좀 어렵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제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그냥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쫓아가기가 많이 어렵죠. 근데 이제 교육 분야는 최근에 거의 5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여럿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입학 전형이 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들께 학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자녀는 1학년이다. 손 들어보시죠. 1학년이다. 손 내리시고, 우리 자녀는 2학년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우리 자녀는 3학년이다. 3학년 손 내리시고, 자, 나는 여기에 둘 보낸다. 없으세요? 몹시 훌륭한 어머니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 다니고 있는 자녀들보다 위에 형이나 누나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형이나 누나. 자, 이 손 드신 부모님들은 이 위에 있는 형 누나가 2015에 해당하나요? 2022에 해당하나요? 2022면 다행인데, 2015인 자녀와 2022에 해당하는 자녀를 같이 키우려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고등학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28 대입 전형이 작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올해 5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2028 대입 전형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을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선택하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고등학교를 이해하는 파트에서는 우리 애는 어디 다녀야 되나 미리 찾지 마시고 얘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이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고등학교 유형은 이렇게 있는데 보이는 화면은 오른쪽 위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고입 정보 포탈 하이스쿨이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자료는 출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찾아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진을 찍기보다는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기타 학교 이렇게 있죠. 기타 학교에는 영재고가 있습니다. 근데 영재고는 입시가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특목고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과고도 있지만 특목고에는 예술체육을 하는 예고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 지금 마이스터고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율고는 광역자사고도 있고 전국단위 자사고도 있고 서울에는 없지만 이제 경기도 지역에는 자율형 국립고들이 이렇게 있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기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전후기 고등학교 구분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입시를 할 때, 고입을 할 때 전기고를 먼저 하죠. 그래서 전기고를 하고 거기에 합격을 하면 이제 후기고는 못 쓰죠. 그리고 전기고가 탈락하면 이제 후기고를 써야 되는데 전기고는 모든 전기고는 학교장 선발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능계 일반고 이렇게는 전기에서 뽑게 됩니다. 네, 저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 서울은 과고가 세종과고, 한성과고 2개 있고요. 예술고는 국립국악고, 전통예고, 덕원예고, 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있는데 서울에 있지 않은 예고도 다른 지역의 예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는 서울 최고만 있지만 서울 최고 말고 우리가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체육 중점 학급도 있어요. 그래서 체육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최고가 아니더라도 후기고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는 서울에서 미림, 서울도시과학기술, 서울로봇, 서울반도체, 서울 수도전기 이렇게만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국가에서 지정한 마이스터고는 저렇게만 있고 특성화고는 다양한 분야로 67개가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후기고등학교로 넘어가 보면 후기에서는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와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나눠지는데 우리 고입 원서, 후기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후기 원서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까지를 쓰죠. 근데 1단계에서 20%를 뽑고 2단계에서 40%를 뽑고 내가 쓰지 않은 3단계에서 40%를 뽑게 되는데 후기 고등학교 중에서 학교장 선발에 해당하는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이 원서에서 첫 번째 1단계 서울 전 지역 2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선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단계부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전체 지역의 일반고는 212개가 있지만 교육감 선발 212개가 있지만 우리 강동 송파 지역에서는 개수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전기고에 있는 특목고와 마이스터 특성화고를 볼 텐데 정확한 입시 전형은 각 학교의 사이트를 보시거나 제가 고교 종합 정보 포탈 이따가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비교적 과고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 예고는 이제 실기와 내신을 보게 되고 최고도 저렇게 기준이 있는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는 아무래도 면접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기고등학교 경우에 아까 제가 원서를 쓰면 1단계 단일 학군 서울 전 지역에서 2개를 선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일반 학군에서 거주지 학군으로 2개인데 우리는 거주지가 송파가 아니라 강동 송파입니다. 그래서 강동 송파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40%를 뽑게 되고 내가 쓰는 거하고 관계없이 통합 학군으로 40%를 뽑는데 우리 통합 학군은 강동, 송파, 강남, 서초 하나와 강동, 송파, 성동, 광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40% 마지막 3단계 40%는 강남, 서초, 성동, 광진까지 같이 보셔야 되긴 하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그 거리 기준이나 이런 거를 다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멀리 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학교장 선발 후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선발 후기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왼쪽에 있는 교육감 선발 후기 고등학교 1단계는 없어지는 거고 희망자에 따라 2단계부터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국제고 자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아무래도 서울광역자사고하고 전국단위 자사고는 입시 전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도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고 특목고는 그러면 뭐가 다르나요?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질의응답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이제 상당수의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게 일반고 보내는 게 나아요? 특목고 보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자사고 보내는 게 나아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결론은 내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내 아이에 따라.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아이에 따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는 강의 마지막쯤에 있겠습니다.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교육과정 부분에 가장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고는 국가 공통입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가 나오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과고를 다니면 무슨 과목의 수가 더 많아질까요? 과학이랑 수학 관련 과목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를 가면 무슨 과목이 많아질까요? 언어나 아니면 외국어나 이런 과목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 일반고는 정해진 거 안에서만 수업을 하게 되고 과목수 시수가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관련 전문 분야를 확대시킨 게 특목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학의 목표도 다른데요. 지금 과고 다니면 의대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저희 방법은 있어요. 돈을 다 뱉어내면 됩니다. 돈을 다 뱉어내면 되는데 문제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닥 반길 만한 그 학과 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학 목표도 있고 지원 자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한번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마지막에 내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 선택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 표를 보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송파구의 일반고등학교 중에서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만 뽑아놨습니다. 송파구에는 고등학교가 16개가 있어요. 그 중에 4곳은 여고입니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네요. 영파여고 좋은데 보내실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저희 영파여고 올해 신입생이 317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만땅으로 채울 수 있는 숫자가 320명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히트 쳤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이쁨을 받고 있다. 저희가 작년에 입학설명회를 58년 중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설명회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물으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해 저희 신입생들이 강동 송파 전 지역에서 여학생 숫자로는 제일 많은 규모 그렇게 해서 312명 됐는데 이 숫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학교명이 있고 저기에 잠신고는 과학중점이라는 뜻이고요. 당산고 과학중점이라는 뜻이고 보성고는 남고, 배명고는 남고. 근데 잠실고가 공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잠실고가 1학년만 여학생이 87명이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1학년 전체는 205명인데 205명 중에 87명만 여학생인데
7학급 옆에다 제가 바로 3 해놨죠. 여학생을 분리시켜서 따로 세 학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학교는 남녀공학이 모두 남녀 합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1학년의 규모가 11학급에 317명인 곳이 있고 11학급에 327명인 곳이 있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애들이 답답하겠죠. 애들이 몸은 커지는데 교실은 그대로인데 교실이 점점 좁아지고 남자애들이라서 열심히 운동하고 땀내고 냄새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 인원수는 그 위쪽에 있는 숫자가 제일 위에 덕수고 467명이 남학생, 오른쪽에 437명이 여학생. 그러면 어머님들 당연히 학부모님들 뭐 고민하시냐면 우리 아들 고등학교 가면 등급 나오나? 여자애들 엄청 공부 열심히 한다던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체력의 문제도 있고 인내심의 문제, 지구력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고3 때까지 가면 남학생들이 최상위권에 많이 오긴 합니다. 여학생들이 체력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조금 보실 만한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보성고등학교도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내신을 봤는데 나쁘지 않겠다. 과목을 선택하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도 애들이 좀 숫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정말 심하게 바닥으로 가겠구나.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강동 송파니까 강동구 것도 한번 볼게요. 강동구는 여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교 2개를 빼고 8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기 강일고가 과중이 있고 그 다음에 동북고가 남학교입니다. 한영고는 남녀 합반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어서 여학생만 5반이고 남학생이 8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고 보면은 광문고하고 한영고의 경우에는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보다 월등하게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그래서 어느 학교가 더 좋고 어느 학교가 더 나쁘고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시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넘어갈 텐데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거를 저는 조금 장려하는 편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3학년은 9등급제인데 9등급제 기준에서 8등급이나 9등급을 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9는 안 나와요. 8점 몇이 나오는데 7점 몇이나 8점 몇으로 일반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고 그 아이들은 전문대를 간다 한들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 알바 그냥 다니다가 놀다가 이런 상황을 주로 많이 봤는데 차라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잘 져줍니다. 대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지금은 특성화고가 대입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상당히 있어가지고 대신에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일반고는 조금 비슷한 요런 패턴으로 가는데 특성화고는 학교별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를 좀 보고 참고를 하셔서 고르셔야 되는데 마이스터고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습니다. 마이스터고는 대학을 곧바로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는데 다만 나중에 그 선취업 후진학으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들을 갈 수 있는데 마이스터고 서울에 있는 마이스터고들은 의외로 취업을 일반 4년제 대학 나온 애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그것도 잘 골라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대표 사례 보시면은 대동세무고라든가 단대부속 소프트웨어, 광원 인공지능고 굉장히 지금 핫한 곳입니다. 핫한 곳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써놓은 거고 저 학교들이 좋아요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는 분야가 방송, 의료보건, 미디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둘째 딸인데 둘째 딸을 디자인고 보냈거든요. 저희 둘째 딸은 홍익 디자인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는데 보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애가 수학을 못해요. 수학이 없는 학교를 찾았어요. 수학이 없는 학교를 찾았더니
홍익 디자인 고등학교는 1학년 때 수학 한 번 배우고 그 뒤로 수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익 디자인고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예요. 특성화고고 한 학년에 100명이에요. 100명이 취업을 안 해요. 다 대학을 가요. 근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홍익 디자인고에 1등에서 7등이나 8등까지는 홍대를 갑니다. 홍대를 가면 4년 장학금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딸 친구는 홍대에서 디자인과를 갔으나 우리 딸은 못 갔다. 고등학교 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축제 3년 내내 무대에 설 때 알아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특성화고를 다닌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는 한국전력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인 건 다 아시죠? 그래서 한전 취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컷이 좀 높다고 제가 지금 중3 담임 논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중3 담임 마지막 할 때까지만 해도 최고 상위권이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시과학고등학교는 성북구에 있는데 여기는 제가 저희 반 아이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졸업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그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걔가 거기를 들어갔을 때 샀어야 됐는데 조금 안타까운.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이제 반 아이들이 있는데 졸업생 아이들이 있는데 친구들한테만 얘기해주고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고. 25,000원일 때 빨리 사라 했다는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학고등학교에서는 취업을 잘 하는데 근데 물어봤는데 그건 있었어요. 마이스터고는 산학 연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아예 취업을 소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을 소개를 했다가 만약에 얘네가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도리어 이게 피해가 돼가지고 다음에 취업처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뚜렷하다라고 아이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학 연계 양질의 취업이 가능한데 마이스터고 중에 지금 핫한 데는 서울 반도체 고등학교입니다. 원래 휘경공고였거든요. 휘경공고였는데 2024년부터 이제 반도체고로 이제 바꾸겠다고 하고 명칭은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주 핫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랑 2022 개정교육과정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당장 이제 중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도 2022 개정교육과정 안에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 다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제도죠. 제도를 가지고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교육과정을 진행을 한다. 요건데 고교학점제 배경을 보면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는데 이전하고 다른 게 뭐냐? 이전에는 그냥 학교에 오면 졸업이 되는 거였잖아요. 학교에 와서 뭘 하는지 그냥 졸업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애가 맨날 월요일 1교시마다 잠자느라 지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월요일 1교시에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을 매주 월요일마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수 단위가 안 채워지죠. 2교시부터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2교시에 있는 과목은 이수할 수 있으나 1교시에 있는 과목은 이수를 못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다른 점은 이전에는 그냥 지각을 하든 조퇴를 하든 그날 애가 학교 출석부에 한 번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모든 교과 선생님이 매일 출결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메신저 매일같이 마지막에 이제 퇴근하기 전에 오는 메신저가 출결 체크해주세요. 요게 메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점을 이수하는 게 기준이더라. 도입 배경하고 목적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거는 학생의 개개인의 흥미와 진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현인데 저 이거 딱 보고 뭘 생각했냐면 제가 10년 전에 했던 자유학년제 악몽이 떠오르면서 똑같은 목적이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목적이었는데 아무튼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진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연계 학습이 강화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이 확대되고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학생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게 또 화면이 저는 지금 제가 그 눈이 노안인 상태라 저한테는 선명하게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잘 안 보이시면 출처 나왔죠.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이전 교육과정과 지금 바꾼 거를 봤을 때 저기 가운데 보시면 시간표에 학생 개인별 시간표 있잖아요. 한 반에 2학년 2반에 앉아있는 30명이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같이 듣다가 선택 과목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듣다가 다시 와서 공통 과목 듣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루 종일 친구를 1시간이나 2시간밖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시간표고요. 수업량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어요. 이전에는 한 학점, 그러니까 17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학점당 1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줄어든 수업 시간이 학생들에게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년 동안 배웠던 과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학기에 배워요. 그래서 이제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개념도 다 못 끝내고 학기가 끝나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줄인다고 했으나 공부의 심화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평가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 제일 처음에 고교학점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표방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등급제, 5등급제로 바뀌었더라고요. 5등급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뭐 자퇴생이 많아진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제가 겪었을 때는 최근 몇 년간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5등급제라 1등급이 안 나와서 자퇴할 거야. 이 케이스는 저는 안 겪어봤거든요. 저는 겪어보지 않았고,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에서도 실제로는 9등급제에서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자퇴 비율이 더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귀를 좀 많이 막고 계셔라.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등급이 넘쳐난다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고교학점제 하면 이거 2022 개정교육과정 하면 1등급이 넘쳐난다 그랬는데 작년에 1학년 1학기 딱 끝냈잖아요. 1학년 1학기를 딱 끝내고 서울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서울 지역 전체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학생들의 평균 1.0 있죠. 1.0 학교 평균 2.3명 나왔어요. 학교 평균, 각 학교 평균이 2.3명이고 우리 강동 송파교육청이 2.4에서 2.7 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홍보가 잘 됐습니다. 그랬는데 1학년 2학기를 다 마치고 보니까 그 숫자가 안 돼요. 그 숫자가 전혀 안 돼서 결국은 1년을 다 지냈지만 1.0을 찍은 학생의 숫자는 의대 정원보다도 적더라. 1년밖에 안 했는데도 그만큼 나왔거든요.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겠죠. 그래서 사실 5등급제에서 1등급 안 나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는 전혀 들을 필요 없는 얘기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졸업을 하려면 요걸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연인의 이름이 저기 있어요. 최성보, 최소성 최기준보자. 우리가 맨날 이놈의 최성보 하면서 1년 내내 선생님들이 괴로워하거든요. 3분의 2의 출석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은 학업 성취율까지 40% 이상이 안 되면 학생들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남겨가지고 공부를 시키셔야 되고 학기 말이 됐는데 저거를 못 지키는 애가 나오면 방학에 나와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2월에 퇴직하신 저희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 앞에 앉아 계셨던 선생님께서 여름방학에 광분하셨던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퇴직이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름방학에 나와서 이걸 해야 되나
약간 이러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이 예방지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방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안타깝게도 보충지도 추가 학습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분개하면서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를 보시면은 고교학점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공통과목 구성의 변화가 있고 선택과목 구성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 솔직히 이렇게 봐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거가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보면은 과목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보일 수 있어서 저처럼 눈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저기에서 노란 부분은 수능 과목입니다.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능 과목이고, 색깔이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제일 밑에 핑크색이 있어요. 핑크색은 성취도 3단계 A, B, C 등급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융합 선택에서 사회와 과학 있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성취도는 나오나 등급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가 이 모든 과목을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인원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 모든 과목을 개설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학교 알림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다닐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교에 교육과정 편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교육과정 편제가 모든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성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등급 10%, 2등급은 34%까지, 3등급은 66%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대학에 제공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학에서 입시할 때 제공되는 자료는 작년하고 다른 건 뭐냐면 표준편차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 표준편차까지 감안해서 지점수를 만들어가지고 지점수가 뭐 1점 몇 대여야지 합격선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학들도 입시 방법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2028에 대한 대입 전형은 각 대학마다 어느 정도 틀이 다 나와 있고, 상세한 내용은 내년에 이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A, B, C, D 성취도가 나오는 게 있고, 등급이 나오는 게 있고, 등급이 안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강자 수와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의 말로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면 공부를 해야 되듯이 입학사정관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1년이면 정말 몇 차례 그런 연수들을 다니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얘기는 등급이라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얘기합니다. 1등급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뭔 얘기했냐면 성취도는 얘기를 했어요. 성취도 A 나오냐 안 나오냐. 근데 우리가 중학교처럼 90 나오면 A 이게 아니거든요. 과목별로 이제 분할 점수를 주게 되면은 80 몇 점이어도 A가 나와요. 그래서 90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A인데 1등급이 나이랑 A인데 2등급이 나이랑 B인데 1등급이 나이를 루브릭을 만들어서 동일 점수를 줘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들은 숫자 1등급을 그렇게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지는 않는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점수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연수를 들을 때 조금 뇌를 딱 울리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데 아이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과학 과목일수록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등급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연수를 갔을 때 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대학들도 이미 알고 있대요. 공통 과목에 1, 2, 3, 4, 5등급을 이렇게 받은 애들 중에 위에 1등급 애들만 떼가지고 물리 수업을 선택하는데, 물리 수업에서 4등급 받았다고 얘가 공부를 못하는 애냐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물리를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과학을 어려운 걸 선택하지 않은 2등급부터의 아이들이 사회를 선택했을 텐데, 사회가 1등급이 나왔다고 무조건 그 아이를 잘하는 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5등급제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몇 등급을 받냐가 아니라 무슨 과목 들었냐, 요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 학교 거예요. 저희 학교 거라서 다른 학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다 만들고 났더니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하고 똑같은 교육과정 편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 강동 송파의 모 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지금 2학년들은 이렇게 안 했다가 올해 1학년 2026학년도는 우리 거랑 똑같이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에는 쓰지는 않았는데 일반고를 졸업하는 요건 중에 뭐 과학이랑 사회를 몇 학점 이상을 들어야 되고 예술체육을 몇 학점 이상을 들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다 지정 과목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생각을 안 해도 어차피 이수가 끝나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목 편제 선택에 그 부분은 좀 없기는 해요. 다 그냥 맞춰버려서 일부러. 그래서 1학년 공통과목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에 저희 학교 지정 과목인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 것도 지정 과목을 보시고 저희 보시면은 지금 3학년 1학기에 확률과 통계가 지정 과목이고 저희 뭐 영독작도 지정 과목이고 이렇게 지정 과목들이 있거든요. 미적 원이 지정 과목이고 이렇기 때문에 선택할 이유가 없이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게 요 화면이 제일 앞에 과목을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보다 적어요. 저희도 뺄 거 다 뺐기 때문에 요거 안에서만 저희는 선택을 합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외국어가 좀 취약해요. 다른 학교처럼 뭐 스페인어가 있거나 뭐 다른 뭐 프랑스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과목이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는 편제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청에서 구제 방법을 다 해놔가지고 서울교육청에 고교학점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수업에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3학년 2학기에 학교 지정에 국영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는 8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학년 1학기 2학기는 5개씩만 선택하지만 3학년 1학기 5개 선택하지만 3학년 2학기는 8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따가 입학 전형할 때 설명드릴 건데 2028부터 입학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시 전형에 많은 대학들이 수능 플러스 내신 이렇게 가는데 3학년 2학기 내신을 지금 입력합니다. 마감 기준이 11월 30일이에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 3학년 2학기 성적이 나온 상태로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정시를 하게 될 경우에 성적이 높은 대학일수록 내신을 플러스하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과목 중에서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과목은 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사회하고 과학 중에서 융합이라고 써있는 과목은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런데 3학년 2학기 때 수능 공부 올인을 하겠다고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을 8개를 몰아서 선택을 해버리면 이 아이는 3학년 2학기 성적이 0이 되겠죠. 그러면 3학년 2학기 성적을 0인 상태로 정시 모집에 원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으로 몰빵을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이제 아이들이 과목 선택 상담을 계속하면 저는 반드시 저 안에서 심화 영독작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심화 영독작이 수능 공부니까. 지금 수능에서 영어의 입지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아니죠.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인문사회 자연과학 할 거 없이 국어하고 수학입니다. 주요 대학의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 인문사회 계열도 수학을 많이 보고 자연과학 계열도 국어 점수를 많이 봐서 아이들이 목숨 걸고 맞이하는 탐구 과목은 굉장히 비중이 적어요. 영어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공부가 수능 영어 공부가 되게 하려면 심화 영독작을 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거는 그러는데 이제 과목 선택시 주의사항이 보시면은 저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각 8학점, 한국사 6학점, 과학, 체육, 예술 각 10학점. 요거는 저희 학교는 지정으로 다 묶어버려서 애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학교 애들은 마지막 것만 고민하면 돼요.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총 16학점. 요거 하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 과목 선택을 연습을 해보실 텐데, 저희 영파여고 학생들은 요걸 가지고 과목 선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로 희망에 따라 여러 형태로 과목을 선택을 해본 다음에 그거를 캡처해서 다 깔아놓고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어플은 이제 저희 학교 교육과정부하고 저하고 이제 협업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일 위에 학번하고 이름하고 쓴 다음에 아래에 진로 희망을 쓰게 했어요. 그런데 이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학교 지정 과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 분야를 선택을 하면 내 희망 분야를 선택했을 때 추천 과목이 자동으로 뜹니다. 저 추천 과목은 서울교육청의 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기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하는 방법대로 추천을 한 거예요. 근데 저기에 추천 과목을 다 누를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추천이기 때문에 다 누를 필요는 없고, 자, 내가 원하는 거를 누르면 좀 아래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이제 원하는 거 누른 건데, 지금 이거를 어제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는 학생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랑 상담했던 내용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간호학과를 가려고 하면은 추천 과목은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학교 편제상 이게 다는 안 돼요. 그 한 학기에 5개만 선택해야 되는데 교육과정 편제상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최종 결정을 했는데 보시면 2학년 1학기 때 화학, 생명과학, 기하 들었고 정보 들었고 간호니까 윤리 과목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도 윤리 과목 하나 넣고 화학하고 세포하고 인공지능 기초하고 영어 발표 토론을 했어요. 지금 2학년 1학기에는 기하를 했고 기초교과 기하를 했고 2학년 2학기에는 영어 발표 토론을 했고 3학년 1학기에는 미적 2를 들었고 인문학과 윤리, 물질과 대사, 물질과 에너지, 생물과 유전, 보건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입시할 때 쓰는 거. 여기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입시할 때 쓰고 3학년 2학기 거는 수시 전형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거는 감안은 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요게 간호학과 가려면 이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학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중에서 윤리가 3개나 되니까 윤리 하나 빼고 기초교과를 늘려도 됩니다. 국영수 중에 하나를 더 선택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데 위에 초록색이 다 떠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집에서 자녀하고도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까지나 저희 학교 교육과정 편제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다를 수 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거 2022 개정교육과정에 관련해가지고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공동연구를 했어요. 교과인수 권장 과목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요거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는 저 대학들이 다 출처거든요. 네,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빠진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수한 대학들이 다 같이 연구를 해놓고 어느 대학이 없어요 지금? 서울대가 없죠. 서울대 최근에 제일 핫했던 입시 얘기가 다른 학교 의대를 붙었는데 서울대 국어교육과 합격한 애 얘기 들어보셨죠? 그 입학사정관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연수에 오셨길래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진로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입학사정관한테, 서울대 입학사정관한테 그게 뭐냐, 의대 생기부가 서울대 국어교육과 생기부냐 그랬는데 그 학생은 국어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희망했던 그냥 전교 1등이었던 애. 그래서 모든 과목을 그냥 다 훌륭하게 했던 애.
그러면 서울대에도 충분히 부합하고 의대에도 부합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대는 학업 탐구 역량의 우수성을 보는 거지 이 학과를 가려면 이거를 해야 돼는 없어요. 전에 제가 입학사정관님한테 들었더니 서울대가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네가 학자가 될 상이냐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논문을 써서 박사님이 될 수 있게 한문하고 수학은 해야 된대요. 그거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논문을 쓰든지 학자가 되든지 할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서강대가 빠졌거든요. 서강대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권장 이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공계열, 자연계열은 조금 뚜렷한데 인문사회는 별로 뚜렷하지 않아요. 근데 인문사회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인문사회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학교는 고등학교에 우리 학교는 과목이 없어. 이거를 듣고 싶은데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고급 물리학, 실험 이런 거가 없어. 어떻게? 그러면 요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근에서도 거점 학교가 있고 공동 이거 학교가 있고 온라인 학교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되면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전체 학점이, 그러니까 전체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온라인으로 하나 또 같이 해보시면 돼요. 온라인이 조금 많으면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부담은 없는데 온라인이 잘 없고 이제 대면으로 100%를 해야 되는 경우, 실험은 대면 100%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월요일에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가서 5시부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토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평일에 학교 끝나고 학원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최상위권의 학생들 입시 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한 학기 평균 하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학기에 하나 하면은 1년이면 2개를 하게 되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3개 정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전체적으로 2개나 3개 정도? 근데 되게 힘들어요.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하니까 도움은 되더라. 2028 대입전형을 이제 이 대입 전형이 지금 2,000가지가 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만 오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8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2028 학년도의 수시 전형은 수시 전체가 26만 명이고 정시가 6만 6천 명이어서 4년제 대학,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총 35만 명이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전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몇 명인 줄 아세요? 전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 43만 명에서 45만 명 사이인데 입시할 때 수험생이 그 수가 아니죠. 수험생은 몇 명이죠? N수생까지 다 붙으니까 작년에 57만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7만 명, 약 60만 명 조금 안 되는 인원수에서 34만 8천 명만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4년제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이 어느 만큼 나오는지도 가늠할 수 있겠죠. 근데 전국에서 보면은 저 빨간 거 해놓은 거 있죠. 교과 전형을 제일 많이 뽑아요. 종합 전형을 8만 명 정도 뽑고요. 수능 위주를 6만 명 정도 뽑는데 우리는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수도권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교과가 확 줄어듭니다. 교과가 확 줄어들고 종합을 많이 뽑습니다. 서울이랑 수도권은 지방하고 다르게 교과보다는 종합을 훨씬 더 많이 뽑게 되고요. 정시 인원수가 조금 많아 보이는 이유는 그 서울에 있는 지역 중에서 한국 교육과 그 대학교육협의회랑 교육부에서 지정한 몇몇 대학들은 정시를 반드시 40%를 뽑아야 돼요. 그거를 정해놔가지고 대학들은 안 좋아합니다. 대학들은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을 반기지 않는 게 정시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이탈률이 너무나 많아서 이 이탈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입학사정관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희 정시에서 애들 안 받고 싶습니다. 수능 100으로 안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 40%를 이거를 내리지를 않으니까 온갖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거가 2028에 그래서 정시에 뭐가 많아졌냐면 플러스 내신 플러스 학생부 요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8 학년도에 이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요걸 먼저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애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우리 애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지금 제일 가까이는 한체대가 있고 다리를 건너서 건국대가 가깝고요. 세종대가 바로 맞은편에 있고요. 조금 더 가면 한양대가 있고 진짜 여기까지 가지만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아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아이. 그 서울 지역 전체에 대학 신입생 정원수를 다 해도 몇만 명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계산을 해봤는데 서울에서 대학 다니려면 45만 명 중에 아니 그 수험생 전체 하면 57만 명 되잖아요. 3만 등 해야 되더라고요. 3만 등 안에 들어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계산까지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도 이렇게 대학들이 있는데 그 하나 알아두실 게 경희대가 회기역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경희대가 용인에도 있잖아요. 두 개는 같은 학교일까요? 다른 학교일까요? 두 개는 같은 학교예요. 그냥 서울 땅값이 비싸가지고 분리시켜놔가지고 경희대에서 인문사회는 회기역에 있고 자연과학은 국제캠퍼스 용인으로 빠져 있습니다. 성균관대 수원이 있잖아요. 성균관대 지금 회화에 있는 성균관대랑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는 같은 데일까요? 다른 데일까요? 같은 데예요. 같은 데고 마찬가지로 인문사회는 서울에 있고 자연과학은 수원에 있습니다. 한양대 있잖아요. 우리 다리 건너면 한양대 있어요. 안산에 한양대 에리카가 있잖아요. 두 개는 같은 학교일까요? 다른 학교일까요? 두 개는 다른 학교입니다. 분교의 최대 수혜자가 한양대 에리카.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계속 우수해지고 있어서 아웃풋이 좋아서 계속 입결도 높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있는 학교가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자, 홍대 세종이 있잖아요. 좀 멀리 있어요. 홍대랑 홍대 세종은 같은 학교인가요? 얘는 같은 학교입니다. 근데 고대랑 고대 세종은 같은 학교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고대랑 고대 세종, 연세대랑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는 다른 학교예요.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이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홍대랑 홍대 세종은 같은 학교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우리 아이들이 갈 학교가 많은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의 그 라인업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뭔가 이루기 위한 그 라인업하고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항공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는 지금은 인하대와 세종대입니다. 누리호 발사할 때 기여를 한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하고 이제 진학을 준비하실 때 절대로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요 라인으로 생각하지 마셔라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속상한 얘기긴 하는데 저희 친구 딸내미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려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서강대를 갔는데 얘가 생명을 하거든요. 생명을 하는데 서강대가 이공계 특화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못하죠.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많이 가더라. 그런 거. 그래서 절대로 그 학교 라인업으로 생각해서 보내려고 하시면 나중에 애를 30살이 넘어도 키워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제일 핫한 학교가 어디냐면 서울과기대거든요. 노원구에 서울과기대 있죠. 서울과기대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첨단 융합 학부를 분리한 다음에 거기에 객원 교수들을 삼성전자의 그 실무자들을 다 객원 교수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과기대가 삼성에 지금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카 남자친구가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하더라고요. 자, 요거 지금 2028이거든요. 네,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도 지금 눈에 잘 안 보여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시하고 정시하고 뽑는 인원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보시면은 수능으로만 하지 않고 수능 말고 다른 것들 뭐 학생부도 들어가고 내신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2028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의 자녀들하고는 똑같진 않아요. 또 바뀔 거기 때문에 4년 예고제잖아요. 4년 예고제를 하는데 그 순차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변화 추이를 보셔라, 요 얘기입니다. 변화 추이. 지금 서울대는 교과는 없어요. 반드시 생기부를 잘 만들어야만 직윤이랑 일반이 다 가능하고, 연세대랑 고려대랑 저기 성균관대랑 중앙대를 보시면 종합은 종합인데 여러 개로 막 나눠져 있잖아요. 이 전형이 다 다릅니다. 전형이 다 달라서 어떤 전형은 학업을 더 많이 보고, 어떤 전형은 탐구를 더 많이 보고, 어떤 전형은 수능체제를 도입하고, 어떤 거에다가는 면접을 좀 크게 작용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입학 전형은 직접 들여다보셔야 된다. 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더더욱 스카이 서성한 라인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대를 붙었는데 경희대 떨어진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를 해볼 텐데, 요거는 연세대 겁니다. 요거는 연세대 건데, 여기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입학전형은 2,000개다. 2,000개가 넘더라. 지금 근데 연세대 거에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 아래 거 볼게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업 역량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 있고, 진로 역량에 보면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이거 보이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연대하고 성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 이수를 굉장히 크게 철저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대하고 성대는 보통 판단할 때 요 진로 역량을 이 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똑바로 이수를 했어? 요거가 많이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내신 안 나온다고 비껴가 버리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점수를 잘 받아도 등급이 엄청나게 상위권에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은 여기 지금 대학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느 대학은 교과 관련 이수 노력을 학업 역량에 넣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밑에다가 넣기도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공동체 역량, 최근의 대학들은 협업과 소통 능력,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대학을 와가지고 팀플을 시켰는데 팀플이 안 된대요. 팀으로 묶어가지고 뭘 해라 그러면 그게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질문을 하면은 딴 말을 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보시면은, 왼쪽의 학생은 이제 중앙대 탐구인재 전형인데 생명과학과를 이제 원서를 썼어요. 근데 왼쪽에 애는 전체 평균이 2.0이고 주요 과목이 2.0이고 전공 관련 교과가 2.2예요. 선택 과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명과학과를 쓸 거고요. 오른쪽에 애는 1.9, 1.8, 2.0입니다. 자, 누가 합격을 했을까요? 보통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점수가 낮은 애가 붙었으니까 보여드리겠죠? 왼쪽에 있는 애가 붙은 건데 오른쪽에 있는 애 떨어졌거든요. 근데 더 점수가 높은데 왜 떨어질까요? 점수가 더 높은데 떨어진 이유는 지금 과목 선택에서도 차이점이 있고, 진로에서 보면은 탐구 주제나 그다음에 자율, 뭐 동아리 이렇게 다 같이 보는데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했을 때 왼쪽에 있는 학생이 점수하고 별개로 더 훌륭하다. 그리고 저기 학점이 점수가 2.0 정도면 공부를 못한 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판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된다. 1등급 안 나오면 어떡하나? 요거 하면 안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경희대 거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 합격생에 보시면은 저기 막 5등급의 동그라미 합격생 보이시죠? 어떤 애들일까요? 네, 자사고, 특목고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네 학원에서 나눠주는 자료집에
작년에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들도 상담을 많이 하세요. 저하고 학부모님들도 상담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 찾아와서도 하시고 전화로도 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학원에서 이거 이렇게 보내줬는데 여기 보니까 한양대 3등급에 한양대 합격하기도 한다고 이거 준비시키라는데 어떡할까요? 어머니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뭐 3등급, 4등급, 5등급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건 일반 인문계 상황에서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꼭 감수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합격생만 나와 있는 건데 저희가 연수를 가면 교사들한테는 떨어진 것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 보여주는데 정말 웃기게도 앞에 1등급 있죠. 거기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1등급인데 왜 떨어지죠? 네, 교과 선택이나 세특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등급은 아주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물론 높을수록 좋지만 그러면 이제 내 자녀에게 맞는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하나 한번 볼게요. 자,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영재고는 입시가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는 그럼 도대체 이 중에서 어디를 할까? 어디를 할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고3, 중3 담임하면서 사례들 몇 가지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2년 연속으로 민사고를 보냈는데 그 민사고는 면접에 영어 면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로교사 하기 전에 원래 과목은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교사가 담임이니까 민사고가 그 면접을 과목별로 봐요. 국어 면접, 수학 면접, 영어 면접,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탐구 과목 면접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냈던 아이는 영어 면접 준비를 막 시켜가지고 가서 뭐 했니? 그랬더니 가가지고 원어민 쌤하고 한단 말이에요. 원어민 쌤하고 축구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넌 붙겠구나 그랬죠. 원어민 쌤하고 면접을 갔는데 나를 붙여주냐 떨어뜨리냐 이건데 가서 축구 얘기를 열심히 하고 왔대요. 그래 너는 별로입니다. 걔는 이제 그때 전교 1등이었어요. 당연히 될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 해에 보냈던 아이는 그 아이는 가서 뭐 하고 왔니? 그랬더니 원어민 쌤한테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쳐주고 왔대요. 제가 역사 덕후였거든요. 그 아이의 짝꿍이 매일 괴로워했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와서 앉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읽은 역사책의 썰을 하루 종일 푸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한테 민사고 가서 뭐 했니? 라고 했더니 네 가서 역사 이야기를 해주고 왔어요. 그래 너도 합격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2년 연속 민사고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아이들의 두 아이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아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이는 전교 1등이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축구를 해요. 둘 다 남자애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역사 덕후이기도 하는데 얘가 수학 문제를 학원을 안 다녀요. 집에서 공부하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집에를 안 가고 너 왜 집에를 안 가니? 선생님 교무실에 이제 선생님 이따 퇴근해야 돼. 왜 집에를 안 가니?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문제 이거를 풀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 이제 됐어요. 그러고 가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특이했던 게 자기가 하루에 풀어야 되는 문제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못 풀면 집에 안 가요. 계속 교실에 앉아있어. 그 문제를 다 풀 때까지. 걔는 학원 안 다녀서. 그러고서 걔가 민사고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여러 행동한 아이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특히 그런 아이들 자기가 할 거를 분명히 알고 자기 거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아이들은 어딜 가도 잘한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이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굳이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골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학교를 굳이 골라서 가겠대요. 왜 굳이 여기를 가려고요? 아무도 여기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제가 있었던 학교가 너무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중학교 그 반 안에서 자기가 5등인가 6등인가 밖에 못해. 반에서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나는 진짜 의대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학교 가면 나 의대 못 간다. 그래서 걔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공부를 못한다고 유명한 학교를 일부러 써가지고 이제 됐어요. 거기에서 걔가 이제 의대를 갔습니다. 의대를 갔어요. 그 애를 보면서 아 그래 역시 굳은 의지가 있으면 되는구나. 지금 얘기하는 애들 다 남학생들이에요.
약간 남학생들의 성향이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하거든요. 조금 속상한 사례인데 한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그 아이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다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중3이었는데 그거를 약간 이 아이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너 외고를 진학을 해볼래? 그때 이제 어떤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점수가 막 좋은 애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 한번 외고를 가볼래? 그래도 자기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진학을 하니까 머리를 썼죠. 외고의 학과들이 있잖아요. 점수가 조금 낮고 가끔 미달이 뜬 학과를 골랐어요. 됐어요.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아이한테는 아버지를 잃은 그 상실감이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해낸 걸로 해가지고 충족이 돼서 잘 견디고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마이스터고 보냈다가 이제 그 아이가 회사에서 돈 잘 벌고 있다. 첫 월급 타면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더니 말로만 하고 그 뒤에 연락이 없다. 그 사례가 있고.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과거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아두이노 스크래치 같이 하면서 열심히 과거 준비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유학년제잖아요. 학교에 연극 동아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연극 동아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 난 연극 동아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래 뭐 공부는 공부고 하고 싶으니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30분씩 샤워를 하면서 홍방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똑같은 노래를 매일 아침마다 부르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예고를 가야 될 것 같대요. 과거 준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이레벨 뭐 다 하고 뭐 과학, 심화하고 다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짓이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 설명회를 데려갔어요. 예고의 입학 설명회를 데려갔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휘황찬란한 거죠. 예고 학생들이 갈라쇼를 보여줍니다. 애가 정신이 쏙 빠진 거예요. 엄마, 난 여긴 것 같아.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점점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거죠. 왜냐? 여자친구랑 3월에 헤어졌거든요. 3월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친구가 없어요. 3월에 이미 애들끼리 다 친구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황을 하기 시작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애가 울어요. 남자애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고를 가겠다는 거니 안 가겠다는 거니 예고를 가고 싶기는 한데 근데 거기가 좀 입결이 높은 데였어요. 그때 당시 200점 만점 대신에 190점이 컷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자기는 공부가 너무 싫은 거죠. 예고를 가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입학 설명회를 데려갔어요. 똑같은 학교 2년 연속 가는 거예요. 2학년 때 봤을 때 마음이랑 3학년 때 갔을 때 마음이 다른 거죠. 그러더니 얘가 조금 갈팡질팡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엄마, 나 요리가 재밌는데 시흥에 있는 조리고등학교 가면 안 될까? 이런 거예요. 조리고등학교의 내막을 얘가 모르는 거죠. 조리고등학교는 전 과목을 봅니다. 예고는 그때만 해도 국영수사과만 봤어요. 5개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조리고는 전체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렇단다. 그래도 할래? 아니 엄마 알고 살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맞춰가지고 그 예고를 입학을 했어요. 예고를 입학을 했고 전체 성적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B가 딱 2개 나왔어요. 아슬아슬하게 B 2개 나오고 나머지 다 A를 맞아가지고 이제 실기는 사실 학원 다니면은 금방 됩니다. 한 2~3달이면 학원 다니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기예고를 보내놨더니 그 여자친구가 같이 갔어요.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헤어졌던 여자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주 스펙타클하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는 뭘 하고 있느냐?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삼수를 해서 연극영화과 뮤지컬 전공을 하는 결론이다. 결론 엔딩은 그거. 근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 전 여친이 거기를 같이 다닌다. 네, 그렇게. 네, 마음 아픈 얘기인지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들들이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은 얘가 이것도 할 것 같고 저것도 할 것 같고 한데 분명히 우리 애기 착했는데 엄마밖에 모르는 애기였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래서 그럼 나는 여기 어디를 보내야 되나, 우리 애들을. 결론은 우리 애들 어디를 보내야 되나. 자, 정기고등학교에 이제 과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과고도 보내보기도 하고 불합격되기도 있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붙은 애도 있고 떨어진 애도 있고 하는데, 붙은 애는 확실히 붙을만 합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부가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론에 빠삭하고 이론에 대한 적용이 빠삭하고 이렇게 톡 찌르면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니까 과고 진학해서 그 아이가 지금 서울대랑 카이스트랑 2개 다 붙어가지고 서울대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최고의 아웃풋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체육계열 이제 산업체육 맞춤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5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5개 성격이 조금 다르고, 원래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가 취업을 잘 시켰었는데 이제 반도체 고등학교가 또 생겼는데 약간 성격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스터고가 있다. 근데 제가 합격시킨 아이는 25명 중에서 15등 정도 하는 애였던 것 같아요. 아예 바닥은 아니었고 그 정도 하는 애고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아이. 그래서 들어갈 때도 장학금 받았고 거기 학교도 잘 다녀가지고 취업도 양질의 취업을 하게 된 아이였고요. 특성화고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저는 아이들을 일반인 문제를 한 명도 안 보냈어요. 한 애는 예고를 가고 한 애는 디자인고를 갔잖아요. 특성화고를 잘 따져보시면 보낼 만한 곳이 나오는데 우리 애를 취업을 시킬 거냐 아니면 특성화고 대입을 시킬 거냐. 특성화고 대입은 그러니까 디자인 실기를 제외하고는 1등급 나와야 됩니다. 1등급 나와야 특성화고 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발고 우리한테 이제 조금 많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저 부분이고, 외고하고 국제고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면 대입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한국 애들을 3, 4등급에 합격했다. 그럼 다 외고 국제고 애들이에요. 주요 대학에서 인문사회 계열, 어문 계열을 3, 4등급에 합격했다. 다 외고 국제고 애들입니다. 일반고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사고, 요거 신중하셔야 되죠. 자사고 미달이 막 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휘문고도 미달되는 상황인데, 저는 자사고의 교육받은 편제나 교육 시스템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오롯이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되면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따져보실 때 요거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애 체력 좋은가? 왜 그럴까요? 멀리 있는 학교를 고3 때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학원까지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버틸 수 있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활동지향형이다.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가 좋아요. 활동지향형. 모든 활동을 막 너무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보내셔도 좋고, 솔직히 이제 메타인지, 우리의 메타인지, 내 자식이 어느 정도 머리가 똑똑한지 알고 있냐, 아니냐, 우리의 메타인지, 학부모의 메타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아이는 인지 능력이 뛰어나냐, 아니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느냐. 저는 이제 솔직히 조금 부족한 애가 있어가지고 디자인고를 보내가지고 내신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내 성향이 어떤 게 있냐면 치열한 경쟁 구도가 재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치열한 경쟁 구도가 스트레스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게 좋으니까 애한테 보냈는데 애가 스트레스를 너무 못 견디는 겁니다. 자, 중학교 때 올 A를 받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일까요? 9등급제 기준으로 중학교 올 A가 4등급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성향도 파악해 보시고, 지구력, 엉덩이 붙이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엉덩이 붙이고 끈기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일반고를 가서 최상위권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입시가 더 자기하고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분위기에 휩쓸리나 안 휩쓸리나. 제가 아까 남고랑 남녀공학이랑 남녀합반이랑 여학생반 따로 있는 거랑 다 분리해 드렸잖아요. 내 자식을 잘 파악을 해야죠. 내 아이는 여자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가, 따로 공부하는 게 좋은가, 같은 반에 있는 게 좋은가, 다른 반에 있는 게 좋은가, 요것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학교마다 너무 성향이 다릅니다. 저희 영팔고 애들은 굉장히 착하고 순진해가지고 그 얼마 전에 저기 끄트머리에 잘 안 쓰는 화장실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어요.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거 하나에 난리가 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 학교마다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그거 고려해 보시는데 제가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그 학교 분위기를 알고 싶으면 학교 끝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교문 앞에 서 있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가 참고할 내용이 됩니다. 자, 고입준비 체크리스트 이렇게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해보시면 좋은데 이제 커리어에 대해서 진로 검사를 좀 하셔가지고 진로 분야를 좀 파악을 해보시고 저 지금 제가 얼마나 수다를 떨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시계 좀 제가 조금 말이 많죠? 네, 적당히 시간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이 좋은가, 남학생들도 요즘은 운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부족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운동을 조금 시키시고 먹는 것도 잘 조절해가지고 체력을 미리 키워놔야 고3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성향이나 호기심이 왜 썼냐면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종합전형에서 하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을 시켜줄 만한 탐구 활동이 많이 있는 학교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 아이한테 맞추시고 구입 정보 포탈, 고교 홍보 사이트, 학교별 특성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가 좋고 어느 학교가 나쁘고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에서처럼 우리 반 학생이 애들이 정말 놀고 공부도 안 하는 학교를 가서 혼자 그냥 걔는 그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전교 1등부터 애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살벌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다 있으니까 그때 좀 주눅이 들었던 것 뿐이고 끈기 있게 앉아서 공부만 했더니 그렇게 입결이 좋지 않은 학교에서 자기가 그냥 의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학교별 특성을 꼭 보셔야 되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잘 활용을 하세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제와 교육과정 외 활동, 비교과 활동을 비교해 보셔라. 저희 학교가 최근에 조금 학생 학부모들한테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중에는 저 비교과 활동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여고이기는 하나 저희 학교의 정보 선생님이 해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정보 선생님 여자분인데 해커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정보 선생님하고 이제 머리를 싸매가지고 작년부터 IT 계열 학생 진학을 위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도 인공지능 아이디어 해커톤을 했고 올해도 지금 저희 다음 주에 성균관대 박사님들 오셔가지고 10차시에 걸쳐가지고 파이썬 웹크롤러 하고 이래요. 여학생들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도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학교의 입학 전형을 반드시 학교 사이트에서 확인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라. 자, 유형별로 이제 적합한 학생은 뭐 요 정도라고 보는데 일반고는 균형 잡힌 학업 능력을 보유한 거, 그 다음에 특정 분야보다는 폭넓은 경험을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진로가 바뀐다, 진로가 바뀔 수 있다, 일반고 가는 게 맞아요. 내가 자사고 특목고 보내놨는데 진로가 바뀌어버린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뭐 뚜렷하게 결정이 안 됐다, 근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일반고가 무난하게 괜찮은데 과목 편제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 학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아까 그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그냥 콕 찌르면 나올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된 애들은 저렇게 보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를 여기다 쓰지는 않았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해도 견딜 수 있는 아이, 그거를 도리어 즐기는 아이, 그런 경우에는 자사고 보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면 자신이 없다. 그러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학생의 성향과 진로 희망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체육 특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점학교, 제가 그 송공여고가 미술중점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학생을 보내봤는데
그 약간 예술고 가기는 싫고 일반고를 다니고 싶기는 한데 거기서 예체능 실기로 대학을 가려니 고등학교에서 눈치도 많이 보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학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예체능 중점 학교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다시 따져봅시다. 우리 어디 보이지?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그 자사고는 안 나와 있어요. 광역자사고 우리 인근에 2개나 있잖아요.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 같이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애 어디 보내지? 일단은 인원수가 많은 데는 인원수 많은 학교 이렇게 나오고 맞아 인원수 작은 데는 애매하긴 하는데 그럼 인원수가 많으면 무조건 좋고 인원수가 적으면 무조건 안 좋은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플러스 비교과 활동 요거 보시라는 겁니다. 아 강동구에도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그러면 우리 애는 어디가 맞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학교 알림이에서 이렇게 찾으세요. 이거는 저희 학교 거예요. 영파여고 건데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학교 이름을 치신 다음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교육활동에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운영 여기 사업계획이 있는데 특화사업이 있는데 저희 학교 거 열어보면은 뭐가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미래인재반 일치월장반이 나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미래인재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성적 향상이나 이런 거를 꿈꾸는 아이들을 일치월장반을 운영하면서 미래인재반 아이들에게는 그 교과, 심화, 특강 같은 거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일치월장반 학생들은 학습 플랜 같은 걸 통해서 학습 코칭 같은 거를 통해서 성적 향상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다 자기만의 특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학교 알림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학교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먼저 저는 학교 설명회를 좀 잘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중학교로 찾아오는 설명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들으시고 학교에서 하는 설명회도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설명회를 직접 듣는 것과 주변을 통해 듣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사범대 다니기 전에는 사교육에도 잠깐 있어봤는데 사교육은 100% 맹신하시는 건 안 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많지만 최근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렇게 평가하는 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뭐 이 학교는 이렇더라, 이 학교는 이렇더라. 근데 영파여고는 학교들이 탐구를 할 만한 것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어떤 교과에서 시험 문제가 이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학교 설명 그냥 가시는 게 나아요. 가서 직접 들으시고요. 홈페이지 온라인 정보 많이 찾으시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박람회를 저번 주에 며칠 전에 할 때 졸업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무슨 학과를 가려면 이렇게 준비해라고 알려주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하고의 얘기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남학생들도 요즘 아이들은 DM을 통해서 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그 학교 선배들하고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생활하는 적응 팁인데 규칙과 시간표 숙지 조금 이해 안 되시죠? 시간표 숙지 애들이 몰라요. 시간표를 몰라서 고교학점제니까 선택 과목을 와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휴대폰을 걷지 않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너 어디니?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고 있어요. 저 어제 이제 학과특강 7개 했는데 애들이 교실을 못 찾아와가지고 애들 찾기만 한 15분 한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들이 선생님들을 무서워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다가오면 절대로 절로 가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야 되고 이거 좀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대면으로 대화하는 거 잘하나요? 요즘 애들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NPC 정도로 생각을 한대요. 게임에 있는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NPC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앞에서 말도 하는데 반응을 하면 들었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대면을 해서 대화하는 걸 그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대화를 많이 하시고 선생님들에게 찾아와도 된다. 그 다음에 학교 행사와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 제가 상담하면서 아이가 꿈꾸는 게 미디어라 그래서 그럼 너 어제 미디어 특강 들었니? 아니요. 미디어를 갈 건데 미디어 특강 왜 안 들었니? 몰랐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게 해주시고, 근데 저는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저기 보시면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학교 3학년 애들끼리 지들 3학년이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들이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네. 입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학습 습관이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중학교 성적이 학원에서 만든 성적이다. 그러면 반드시 방학 동안에 자기주도 학습의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그게 많은 차이를 불러오는데 제가 최상위권의 1등급의 남학생들 중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진짜 웃긴 거였어요. 1등이네요. 걔 당연히 서울대 갔죠. 걔가 교실에 앉아서 항상 걔는 눈앞에 공부할 뭔가가 있어요. 근데 막 쓰면서 이게 아니라 계속 그거 읽고 있어요. 근데 쉬는 시간이잖아요. 친구가 말을 걸어요. 야, 너 이따가 저기서 축구할래? 그러자. 그러고 이걸 또 계속 봐요.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은 반드시 미리미리 잘 드러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 명심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올 A여도 고등학교 가면 그게 위에서부터 30%더라. 그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보물을 이제 다 뿌렸습니다. 이거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진 찍으셔가지고 필요하실 때마다 QR 읽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고입정보 포탈에서 학교별의 특성을 살펴보실 수 있고 고교 홍보 사이트에서 그 학교에 대한 소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안내와 그 거점 학교, 우리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과목을 듣는 거, 요거 참고해 보실 수 있고, 특성화고 입학 포탈에 가시면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류와 성격과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보는 법 아까 설명드렸고, 교육연구정보원에 서울 진로진학 그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진학센터, 서울 진학센터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센진학 프리뷰라고 매년 만드는 1년에 몇 차례 만드는 그 파일에 대입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던 그거 자료거든요. 그거 활용하시고 대입 정보 포탈 우리가 어디가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면 저것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 사이트를 3년 내내 사용하면 대입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커리어넷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진로 심리 검사는 주기적으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와 중학교 2학년 때와 중학교 3학년 때가 같지 않듯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도 다 달라지거든요. 저는 한 3개월이나 4개월 주기로 진로 심리 검사를 꾸준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질의응답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사전 질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중학생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이게 3학년이면은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있는데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학생이 학원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1학년 학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이거 수학을 학원을 다녀도 안 되고 과외를 시켜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무엇이 하고 싶은가요? 근데 그 아이는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시키지 마세요. 대신에 뭘 시켜야 될까요? 국어를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국어 점수 높아야 되고요. 영어 점수 높아야 되니까 수학으로 돈 들일 거를 그거에다가
미루시면 어떨까? 국어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을 안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영수 학원 다니는 애들은 많이 봤어도 국어 학원까지 챙겨서 다니는 애들은 그 숫자가 좀 적었던 것 같거든요. 국어 공부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일 중요하다.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과목마다 좀 다르죠. 과목마다 달라서 저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본인의 능력이 되면 할 만큼 다 해라 그러고 싶습니다. 할 만큼 다 해라 그러고 싶고, 근데 이게 보통 선행이라고 하면 수학을 몇 바퀴 돌려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애들이 하는 거고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대신 공부를 할 거면 정말 개념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선행보다도 차라리 늦더라도 복습을 해서 챙기는, 왜냐하면 위계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은 철저하게 위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두 번째 단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보다는 차라리 그 부분이 낫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나 영어도 마찬가지, 선행이 되면 계속해라, 능력이 되면 계속해라, 그렇게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까 그 대입전형에서 제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빠뜨렸는데, 지금 자유전공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돼가지고 자유전공으로 모집하는 단위수가 한 학교당 몇백 명 이렇게 뽑거든요. 자유전공은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어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를 뽑는 게 아닙니다. 나 이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어. 그런 애들이 자유전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밌게 보이는 걸 다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재밌게 보이는 거 다 하라고 하시면 되고,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의 위계를 가지고 과학 선택했으면 다 과학을 해야 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저랑 연습하셨던 거, 간호학과를 연습했을 때 윤리 과목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 하게 하면 됩니다. 진로 진학의 기준은 학교와 전공 중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어떤 특정 전공이 스카이 서성한 중용이시 라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바가 확실하면 그 전공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 그러면 학교를 따라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학교가 좋은 데는 시스템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대학을 가면 거기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가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어떤 학교는 토익 강좌를 열어줍니다. 어떤 학교는 교환학생을 보내죠. 어떤 학교는 이공계 학부생 랩실, 그러니까 그 교수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는 다전공을 하게 만듭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보낼수록 그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전공이 정해져 있으면 학교 레벨을 따지지 마시고, 전공이 안 정해져 있으면 학교를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문이과 결정이 어렵습니다. 자, 지금은 문이과를 결정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 추구하는 바는 문과냐 이과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거를 잘할까, 좋아할까, 그걸 해볼까, 요거기 때문에 자꾸 접해봐야 되거든요. 경험이 있어야지 뭐가 좋은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애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 수리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따라가면서 과목이 비슷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어떤 학교가 대입에 유리한가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드린 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어떤 학교? 우리랑 맞는 학교. 우리랑 맞는 학교.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일반고, 생기부, 수시 전형에 불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인원수로 따지면 일반고 학생이 훨씬 더 많이 합격을 하죠. 일반고 학생이 훨씬 더 많이 합격을 하는데, 생기부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그 학생의 역량에 따라 다른데,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실 거는 뭐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탐구 활동을 할 때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세뇌시키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동기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고 성찰이 있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 5개 과정이 탐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맨날 세뇌시키는 거가 동과 결, 성, 학이야. 요거야 맨날 외우라고 하는데 그 순서대로 저희는 그 진로탐구 활동지도 그 순서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를 하면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생기부가 불리하지는 않다. 자, 고교학점제 올바른 과목 선택과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다 말씀을 해드렸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무조건 진로 방향 정해야 돼요. 당장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저 진로를 반드시 결정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원서 쓸 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면 그냥 자유전공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진로를 빨리 정해라고 압박을 하기보다는 뭐 잘하는지 볼까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고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의응답 사전 질문을 여기 오기 바로 전에 받은 게 또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질문 주신 거에서 동아리 선택하고 진로활동 독서기록 관리 방법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면 반드시 그거에 맞는 동아리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메디컬을 갈 거면 무조건 동아리를 메디컬로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부 안에서 창체의 역할은 자율하고 동아리하고 진로하고 이렇게 봤을 때 진로는 어느 정도 공동체 역량이 많이 드러나는 활동이 되는 거고 이 아이의 호기심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거고 동아리 활동은 동일한 목적성을 띠고 아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뿐만 아니라 탐구 역량을 보는데 그 탐구가 반드시 진로 탐구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메디컬이었는데 거기에서 사회 분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사회 분석을 하고 기사를 쓰고 이래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 탐구에서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를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다루지 않는 거를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탐구를 수행해 보았다가 진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하면 반드시 그 동아리를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고 여기 그림에 있는 새싹처럼 우리 아이들은 물 열심히 잘 주고 햇빛 잘 주고 영양분 잘 주면 잘 자라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이미 성인이 된 아이들도 아직도 자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아직도 장담을 할 수 없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토대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미 다 자녀를 잘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인데 항상 학교는 그렇습니다. 더 얘기를 할 필요 없는 분들이 꼭 앉아 계시거든요.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절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새싹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토대로 이제 많은 것들을 아이들과 얘기해 보시고 진학이나 진로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들 많이 도움 되셨죠? 네, 저도 들으면서 같은 진로 교사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자책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알긴 아는데 표현이 안 돼요. 표현. 아버님 계시지만 남자들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마음 갖고 있었고요. 혹시 한 2-3분 정도만 추가 질문을 좀 받아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남으셔서 이제 조금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영파여고 진로 상담실에 전화드리면 답변도 좀 해주세요. 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도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느 고등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런 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돌리다가 저희 학교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해보세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교육과정 편지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과목 선택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전화를 했는데 이런 걸 안 알려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그 QR코드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정보들은 충분히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영파여고에 보낼 만한 자녀가 밑에 또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만큼은 그래도 좀 받아주세요.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